안녕하세요. 알리티쇼 학원 원장 구현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온라인 상담방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써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3 때부터 고3까지 사실 어떻게 영어 과목에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입시 영어 전략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곧 기말고사가 들어가는 시즌인데요. 중간고사 저희도 40개가 넘는 고등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학교별 고난이 문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모든 분석이 다 끝났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학교별 유형 문제에 따른 또 기말고사 대비 자료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말고사 대비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학원의 지금 핵심인데요. 그것보다 저는 정말로 현재 우리 아이가 중3이라면 고1이라면, 고2라면 어떻게 내신과 수능 같이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학과 국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능의 기본기 완전히 딱 끝나줘야 되는 게 가장 맞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고1들, 고2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에 중간고사가 언제 끝났냐면요. 5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쭉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면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 아주 어중간한 이런 뜬구름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뜬구름 시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별로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한 기말고사 기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기말고사가 지금 거의 7월 첫째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5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그 어중간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 뜬구름 시기 혹시 아시죠? 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애들이 놀자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시험의 결과에 대한 충격으로 약간 일주일을 보냅니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몸살이 오기도 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밝은 표정으로 밝은 척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발빠르게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저학년들이죠. 저희 고3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내신 때문에 뭐 학원을 알아보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고사 대비를 이렇게 한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중간고사를 잘 쳤어도 어떻게 잘 친 것인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없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런 뜬구름 시기를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재 시점 2019년 5월부터 이제 겨울방학까지 쭉 이어지는 연간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해왔습니다. 5월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주 뜬구름 시기가 이미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7월에 내신이 종료되는 기간이 7월 5일부터 9일 정도까지 모든 학교가 내신이 끝납니다. 그럼 내신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아이들이 그동안 뭐 내신 한다고 결석했던 거 그리고 뭐 여름방학 특강 알아보는 기간 등록 기간 등등등 하면서 둘째 주를 보내고요. 셋째 주부터 9월까지 여름 특강이 진행됩니다. 현재 분당에 있는 학교들은요. 여름방학이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을 하고 여름특강 하는 게 아니라 기말 끝나자마자 여름특강을 해서 9월까지 딱 이어지게 해야만 적어도 2달이라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특강 끝나자마자 9월 중순 12, 13, 14가 이번에 추석이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이제 추석이 끝나면서 내신 대비를 시작할 건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습니까? 9월 30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금 2학기는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내신이 종료되는 시간은 10월 11일 정도에 모든 학교가 다 종료되거든요. 만약 여름에 우리가 유일하게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2달이 9월 30일부터 중간고사인 학교들은 2달이 아니라 6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주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월에도 3주의 뜬구름 시기가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서 12월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말고사가요. 12월 9일부터 24
24일까지 끝나는 기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일치하는 기간은 1학기밖에 없고요. 2학기 때는 중간 기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간이 막 펼쳐져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내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내신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시 겨울방학 특강 2달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연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영어 공부, 수능형 독해 문제, 수능형 어법 문제, 내신 서술형 문제, 그리고 어휘력을 닦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확실하게 좀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여름 특강 2달인데 중간고사 빨리 치는 학교들은 6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설 연휴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달 안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과 여름밖에 없고 만약에 이 뜬구름 시기 있잖아요. 3주간의 이 3, 4주의 뜬구름 시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에 5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정신 완전 차리고 미친 듯이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가 한 반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오면 시험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과제도 잘 안 해오고요. 그리고 긴장감이 풀려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아이들이 졸기도 합니다.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하면 2주, 3주 차거든요. 그래서 집중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해버립니다. 참 정말 애매한 기간인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중간과 기말 사이에 있는 이런 뜬구름 시기들, 이런 시기들을 완전히 없애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중간, 기말, 여름 특강, 중간, 기말, 겨울방학 특강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학원에서 저랑 오랫동안 학교별 내신을 하고 또 수능을 같이 준비해왔던 이제 전문 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수능에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신을 학교별로 완벽하게 대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그런 학원이 정말 정답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시험이 끝나고 바로 다시 복귀가 딱 되면서 수능형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면서 또 기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영어 공부 제대로 딱 이 기간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 그 영어 학습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연간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5개월이거든요. 어떻게 5개월이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름방학 한 6주에서 8주요. 그리고 겨울방학 2달이요. 그리고 뜬구름 시기 3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전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바로 공부에 집중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성실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시간, 독해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내신과 상관없이요.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5개월밖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5개월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수생들은 5개월이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스트레이트로 쫙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법으로 시작해서 독해, 구문 쭉 이어지면서 5개월의 커리를 가는 것하고 한 달 했다가 2달 했다가 3주 했다가 2달 했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찢어져 있는 그 기간 합친 게 5개월인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5개월 정도를 쭉 뽑아낼 수 있는데 전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기준으로요. 학원을 바꾸고 막 갈등하고 이런 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5개월 동안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방학에 내 영어 실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여름 특강, 겨울 특강을 많이 알아봅니다. 그럼 여름에, 겨울에 방학 특강이라고 해도 영어는 일주일에 2번이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 전부 다 합쳐서도 16번 정도 학원에서 특강이 진행되는 거예요. 16번이요. 겨울방학 특강이요.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 기준으로 16번이라면 절반은 독해에, 절반은 문법에 8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본기가 약한 아이들은요. 16번 내내 단어랑 문법 하기에도 정말 바쁩니다. 더 중요한 건 방학에 이렇게 완벽하게 한번 끝내가지고 그게 그대로 한 번 더 복습이 되어지면 되는데 바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어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장 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단어가 2,400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장이 이 세듀의 고교 기본 단어장인데요.
이 어휘끝 고교 기본이라는 이 단어장 2,400개 단어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칠 때 이 단어장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도는데 6주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00개를 외웠을 때 6주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6주 동안 방학 동안, 방학이 8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정도 돌고 총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단어를 한 번 정도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시죠? 단어는 그때그때 외우고 시험 치고 바로바로 까먹는 거. 애들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방법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이 책에 있는 단어장이 머릿속에 한 30% 남아있다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 좋은 아이, 한 번 보면 다 외운다, 절대 평생 까먹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이 단어장 한 바퀴 딱 2달 동안 돌고 나서 이 단어장 전범위로 시험을 치면 한 40%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우수한 학생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어장 연속적으로 3바퀴 정도 돌려야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의 80% 정도는 머릿속에 각인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어 암기만 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5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데다가 방학 특강 때 해봤자 기본기 없는 아이들은 2달 내내 문법만 해도 문법 마스터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단어요. 평상시에 단어를 외워줘야 하는데 내신 기간 때는 내신 범위 단어 하느니라 바쁘잖아요. 어떤 아이가 내신 기간 때 내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장을 들고 외우고 있습니까? 다른 과목 하기도 정말 바쁜데요. 그래서요, 학년별 스케줄을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어머니들이 당장에 기말고사 준비하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영어를 가장 잘해야 되죠? 고3 때 가장 잘해야 됩니다. 고3의 내신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고1 때보다 고2 내신이 중요하고요. 고2 때보다 고3 내신이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것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거고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공부를 끝내야 할 것인가? 영어를.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영어를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 안 되는 거죠. 알고 계실 겁니다. 고3 때는 수학과 국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기본 실력을 적어도 2등급 정도까지는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건 고2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제가 중3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인 2019년 5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죠.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 특강 6주 정도 될 거고 중간 기말 이후에 자, 중3들은 기말고사를 11월에 칩니다, 매년. 그래서 12월부터 공부를 바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에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강을 하면서 입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3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비 고3 겨울방학 특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비 고3 겨울방학 특강, 제가 고3 전문 아닙니까? 고3들이 겨울방학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고3들이 와가지고 수능의 독해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이런 수업 들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늦은 거예요. 고3들은요 1월에 EBS 책이 나와요. EBS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그런데 EBS 단어요, 난이도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휘끝 고교 기본 단어도 저희가 레벨 테스트 칠 때 칠 거고요. EBS 단어도 저희가 뽑아가지고 칠 건데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상위권이 와도 고3 EBS 단어 써보라 그러면 몇 개 못 써요. 아는 단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등급과 상관없이 EBS라는 게 뜩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EBS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나가야 되죠. 문장의 길이도 갑자기 확 길어집니다. 구문 안 되어 있죠? 제대로 된 수능 독해의 기본기 안 잡혀 있죠? 수능형 어법 문제 안 잡혀 있으면요. 즉,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만 한다고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영어 정말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EBS요.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은 EBS를 가지고 내신을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가서 나 수능 영어, 독해, 문법, 어법 어떻게 가야 되지? 그제 가서 기본기 수업을 들으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고3 때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EBS 전지문 하기에도 굉장히 아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상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재수생이 아닌 이상 정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완전히 끝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새알려 봤더니 현재 중3의 경우에 고3 EBS 겨울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개월수가 12개월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뜬구름 기간 전혀 없이요. 슬럼프 전혀 없이요. 공부에 딱 집중해서 나의 3년간의 플랜을 완벽하게 짜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학원에서 흔들림 없이 쭉 간다라고 했을 때 다 뽑아내면 12개월 동안 나의 영어 실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1학년 때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2등급 정도 나왔다. 막 열심히 외우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2등급 나올 수 있고 3등급도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1등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내신만 한다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아이들, 그리고 내신만 했는데도 영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 아이들은 2학년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수능형 난이도의 문제를 접하면서 수능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면서 난이도 올라가죠. 시험 범위 훨씬 늘어나죠. 수능형 문제로 점점 문제 유형도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1학년 내신만 믿고 있다가 2학년 때 내신 내려갈 수 있죠. 2학년 때까지도 또 모릅니다. 고3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번에 고3들은 EBS 수능특강책 책 한 권이 중간고사 범위였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2단원, 3단원, 부교재 몇 지문 하던 우리 고1이들이요. 고3 됐을 때 EBS 전 지문이 시험 범위인데 어떻게 대비합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부가 되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고3이 되지 않으면 제 얘기가 이해가 좀 안 되실 얘기인데요. 뭐 제가 수능특강 책을 보여드리면서 학교별 고3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는 되시겠지만 또 설명회 때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중3 아이들에게 딱 1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고1 한번 해볼게요. 기말 이후에 여름특강 6주고요. 뜬구름 시기하고 겨울방학 특강 하고요. 고2 때 3개월 하면 이제 예비 고3 EB에서 똑같이 제가 썼거든요. 몇 개월이냐? 7개월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순수하게 내 영어 실력을 제대로 한번 쌓자. 문법 책 한번 끝내자. 독해 책 한번 끝내자. 단어장 한 3바퀴 돌리자.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스트레이트 7개월이 아니라 중간 이렇게 합쳐서 7개월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현 고2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3을 대비하지 않으면 고3 때 영어가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지금 이 영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6, 9월 문제가 쉬웠지만 수능에서는 전국에 5%만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해에는 절대평가로 바뀌기 전 그 전해에는 어떻게 됐었죠? 네, 절대평가 첫 도입을 하면서 10%에 육박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90점 넘는 건 쉽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영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난이도는 똑같이 유지됐기 때문에 5%. 이번 수능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는 절대로 4, 5%를 넘을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비 고3인 현 고2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특강 그리고 뜬구름 시기 중간기말 사이 그렇게 하면 예비 고3 겨울특강 들어가야 돼요. 예비 고3 겨울특강 EBS 지문 보는 순간 그 난이도에 놀랍니다. 1등급이 아닌 이상. 1등급 아이들도 EBS 지문 어려워합니다. 제가 매주 EBS를 실제로 계속 실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0수년 동안 EBS 강의 한 주도 빠짐없이 해왔던 EBS 전문 강사입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가장 잘 알겠죠. 우리 2학년 아이들도 EBS 지문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단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 고2들. 도대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고3 때는 영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수학은 국어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할 수 없다면 이미 실패한 공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분당의 많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지금 좀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어도 수능 영어의 독해와 어법은 끝내야 된다. 기본기는 완전히 한 번 정도 마스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중3 12개월, 고1 7개월, 고2 2개월이요. 예비 고3 겨울방학 EBS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연간 스케줄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학생 그 한 사람만의 확신 있는 어떤 영어 학습의 플랜을 가지고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얘기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까지 저희 학원은 모든 학교에 아까 보셨겠지만 41개 정도 되는 학교의 내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만요. 중학교 포함 안 시켰습니다. 물론 중학교 내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개, 70개가 되는 학교들의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 배점 높았던 문항들을 전부 다 분석.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기말고사를 대비한 것도 있겠지만 연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도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좀 쉽게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말고사 때 아마 난이도를 좀 올리면서 등급을 맞춰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럼 이번 기말은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대부분의 학교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학교별로 하자면 정말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부족할 만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 다 접어두고요. 기말고사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들만의 또 RUTC 내신 시스템, 저 나름대로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간에 그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할 거냐, 영어 문법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독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그 얘기하지 않고 연간 스케줄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어머니들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아이가 고1이라면 또 중3이라면 그리고 고2라면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건지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런 학원과 커리큘럼을 선택하셔서 후회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쭉 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3주 동안 그 뜬구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황도 하고요. 과제를 안 해와서 쓴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긴장이 풀려서 앉아서 이렇게 턱 깨고 졸기도 좀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도 그럼 이 뜬구름 시간은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학원을 안 보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만 공부하고 겨울에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싹 다 내신만 했던 아이들과 수능과 내신이 같이 연결되면서 일직선상에서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또 3학년이 되면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전달해주고 싶었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분당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분당 맹모라는 카페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상담방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드릴 게 정말 많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구체적인 학생들마다의 사례는 제가 또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댓글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24일 금요일에 내신 대비 전략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같이 잡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설명회가 저희 이제 170명 정원으로 이미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설명회 때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제 25일부터 올려주시는 대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